네, 안녕하십니까. 조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상과 정규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이상현상과 정규화. 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단답형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전체적으로 어떠한 지문이 있고 그 설명에 대해서 이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답은 뭐 이상현상, 답은 정규화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사실 정규화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 이상현상과 정규화라는 이 부분만으로 1시간짜리 강의를 거의 한 2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 기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설계 도면을 보면서 그 부분을 해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간과 중요도가 필요하지만 우리 기능사에서는 단답형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 위주로만 정리를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용어라는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용어로서 정리해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알고 접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규화라는 강의를 크게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이상현상과 정규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시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테마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현실 세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설계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를 공부했다면, 자, 그렇게 설계를 완성을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우리가 만들었던 테이블, 다시 말해서 그 릴레이션 속에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문제점이 있는 테이블을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니까 그 문제점에 이상현상이라는 게 발생하고 있더란 얘기죠. 그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큰 테이블을 쪼개버리는 것, 분해시키는 것을 우리가 정규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정규화를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정규화라는 게 답으로 나온 문제가 지금까지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만큼 정규화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정규화를 공부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SQL이라는 Structure Query Language, 다시 말해서 구조적 지리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 5강을 통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마지막 6강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마지막 강의가 될 겁니다. 6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 어떤 고급 용어까지 다뤄드리면서 여러분 시험에서 20점 100점 만점에 20점을 완벽하게 맞을 수 있도록 실수를 하나 틀리더라도 적어도 16점을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좌우하는 것은 첫 번째 과목에 해당되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설계, 다시 말해서 알고리즘 부분이긴 해요. 하지만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지만 누누이 강조를 하니까 또 이렇게 또 환영의 메시지를 띄워주네요. 그죠? 자,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알고리즘만으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 실수 부분을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로그인하셔서 강의실에 들어오셨다면 그 강의실 속에 있는 모든 강의만 완벽하게 들어주신다면 합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드립니다. 자, 믿고 열심히 이번 시간도 학습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의 타이틀인 정규화에 대한 개념인데 얘네들이 그 영어로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정규화를 영어로 normalization이라고 하니까 영어 단어 하나 외운다고 생각하고 영어로도 봐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규화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들은 이런 테이블, 릴레이션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테이블은 회원 관리라는 테이블이에요. 다른 말로 릴레이션이에요. 이 릴레이션을 우리가 열심히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만들었는데 들여다보니까 알 수 없는 이상현상이 있더라는 거죠. 그 이상현상이 어떤 이상현상인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문제점이 있더라는 거야.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아이디와 성명을 따로 분해시키고 또 성명과 주소를 따로 분리시켜서 두 개의 테이블로 이렇게 쪼개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 성명, 성명 주소로 무손실, 손실이 있으면 안 돼요. 무손실로 분해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이름하여 정규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규화 속에서는 그 정의가 테이블의 속성들은 서로 종속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 종속 관계는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러한 종속 관계의 특성을 활용하여 최적의 테이블로 무손실 분해하는 과정을 우리가
정규화라고 한다. 여러분 시험에 이 문장이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이 문장을 설명해 놓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그쵸? 자, 그렇다면 정규화를 왜 하느냐? 그 정규화의 목적은 중복을 제거하여 이상현상, 즉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의 발생을 줄이는 데 있다. 자,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상현상의 종류 세 가지예요. 물론 이 부분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현상 중에서 삽입 이상이 뭐냐? 쭉 설명을 해놓고 답이 뭐냐? 그럼 답은 삽입 이상 이렇게 나오겠죠. 또는 뭐 갱신 이상이 뭐냐? 그죠? 또는 삭제 이상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해서 관리하고 보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삽입 이상이라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기사친구에 회원가입을 하고 수강 등록을 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기사친구에 회원가입을 함과 동시에 바로 조대호라는 선생님의 강의를 신청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기사친구에 회원가입을 하죠. 회원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을 합니다. 내가 이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까? 또 이 사이트에서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사이트에 조대호라는 선생님의 강의가 나한테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료 강의가 있죠. 그 무료 강의를 몇 개를 들어보고 또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몇 개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내가 합격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수강 등록을 하고 뭐 결제를 하고 송금을 하고 이래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사 친구 들어와서 클릭해서 회원가입하고 수강 등록하고 바로 듣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삽입 이상인데요. 만약에 삽입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신규로 기사 친구에 회원가입을 할 때 기사 친구라는 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하려면 일단 수강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조대호라는 강의를 신청을 하시고 돈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회원가입 하시겠습니까?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원가입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를 일단 파악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을 하는 거고, 그리고 등록하기 위해서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등록이 되는 거니까 회원가입을 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이런 회원관리라는 테이블을 만들 때 이 마지막 이 부분에다가 들을 과목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 과목 해갖고 정보 처리, 뭐 사무자동화, 뭐 이렇게 컴퓨터 활용 능력 선택을 해야만 회원가입을 할 수 있다. 그런 형태로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그게 뭐냐? 그게 삽입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쵸? 삽입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분리시켜야 되겠죠. 이 전체 테이블을 회원을 가입할 수 있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수강을 등록할 수 있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해를 시킴으로써 회원가입 따로 수강 등록 따로 무손실 분해시키는 거잖아. 이게 바로 삽입 이상이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삭제 이상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을 약간씩 메모하는 것 중요합니다. 삽입 이상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나왔을 경우에 설명을 쭉 읽어보니까 이거 삽입 이상을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메모를 하세요. 물론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초등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라는 것은 초등학교 방식으로 선생님이 칠판에 빡빡하게 적어주고 필기해라 라고 했을 때만 필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을 때 이 내용을 내가 잘 몰랐던 거야. 한번 메모를 해봐야 되겠다 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오히려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과목을 공부하더라도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삭제 이상, 두 번째 삭제 이상을 설명드리고자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사 친구의 수강 신청을 했단 말이죠. 수강 신청을 하는데 정보 처리 기능사하고 또 컴퓨터 활용 능력하고 두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테이블에 컴퓨터 활용 능력 관리 테이블이 따로 있을 거고 정보 처리 기능사 테이블이 따로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 활용 능력 과목을 뭐 취소를 한다든가 나 컴퓨터 활용은 안 듣고 정보 처리만 들을 거야 라고 이제 기사 친구에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과목의 테이블에 여러분의 아이디, 이름, 과목 쭉 있겠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취소해 주세요 하면 컴퓨터 활용 능력 테이블에 있는 걸 다 지운단 말이죠. 그죠? 그걸 싹 지워버리니까 이 정보 처리 있는 것도 같이 지워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아이디와 이름이 같이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테이블에 있는 걸 싹 지워버리니까 이 정보 처리 있는 것도 같이 지워져 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아이디와 이름이 같이 돼 있으니까.
그쵸?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동시에 두 과목을 신청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정보가 한 과목만 취소하더라도 동시에 다 지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테이블을 분리시키자. 어떻게? 컴퓨터 활용 능력 테이블 따로, 정보 처리 기능사 따로, 이렇게. 그렇게 분해하는 게 바로 정교화라는 거죠. 어떤 이상 때문에? 삭제할 때 발생되는 그런 이상 때문에. 이해가 쉽죠, 그죠? 세 번째, 그러면 갱신 이상은 뭘까요? 갱신이라는 것은 업데이트, 수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수정한다는 얘기인데, 역시나 만약에 테이블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죠?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 전화번호를 수정하고 싶어요. 했는데 전화번호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뭐 컴퓨터 활용 능력 과목에 있는 전화번호만 수정되고 정보처리 기능사의 전화번호는 수정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수정할 때 발생되는 문제, 이상 현상을 우리가 갱신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정교화에 관련된 이 용어가 시험에 더 잘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건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더라도 문제 여러 번 시험에 나오더라도 삽입이라는 말, 삭제라는 말, 갱신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갱신이라는 말 뭡니까? 업데이트, 그죠? 수정한다는 말. 그러니까 수정한다는 말이 들어와 있으면 갱신 이상이고 지울 때 발생되는 문제가 생긴다 하면 삭제 이상이고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할 때 발생되는 이상 현상이 뭐냐 그러면 삽입 이상이 되겠죠. 그렇죠? 영어로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영어로 한번 적어볼까요? 영어로. 자, 삽입 이상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인셔트라고 하죠. 인셔트. 인셔트. 자, 삭제는 뭡니까? 딜리트죠. 딜리트. 자, 갱신은 뭡니까? 업데이트입니다. 업데이트. 자, 이런 것도 이제 메모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죠. 삽입, 삭제, 갱신 이상.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교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자, 이러한 이상 현상 때문에 우리가 정교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무손실 분해시켜서 두 개의 테이블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정교화 과정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교화 과정에서는 일단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암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암기. 자, 근데 의미는 알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자, 별표 3개 하면서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충분히 무조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정교화는 정교화가 되지 않는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중복도 있고 모든 그 속성들이 원자값 형태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하는 그런 어떤 무손실 그 비정규 릴레이션이 있단 말이야. 이 비정규 릴레이션을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만들어주면 제1정교화가 된다. 1정교화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페이지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만드는 정교화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1정규화 또는 제1정규형이 됩니다. 영어로 나온다면 1NF가 됩니다. 1NF, 제1정규화, 제1정규형. 시험 문제에서 일단 답이 이게 답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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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답이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 개 정도는 충분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정교화 과정은 이렇게 1부터 5까지 바뀌면서 정교화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구체적인 정교화의 어떤 기능보다는 단답형으로 용어를 외우세요. 어떻게? 도메인이 원자값 이런 말이 나오면 키워드로 나오면 1정교형이다. 이게 답이 아닙니다. 이게 답이 되는 문제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상태를 이렇게 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말이 나오고 무슨 정교형입니까? 그러면 1정교화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정교형이 끝나고 선생님 도메인이 원자값이 무슨 말인데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도메인이 원자값이란 말 나오면 1정교형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함수적 종속 제거, 완전함수적 종속 상태를 만들게 되면 제2정규형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선생님 부분함수 종속은 뭔데요? 완전함수 종속은 뭔데요? 이거는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부분함수 종속 제거,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든다 그러면 제2정규형. 그 다음 세 번째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제3정규형. 이행함수 종속이 뭐냐? 역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이 페이지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상태. 이 3정규형에서 원래는 4정규형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다른 말로 3.5정규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BCNF가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시험 문제에서는 BCNF로 나올 수도 있지만
BCNF로 나올 수도 있지만 보이스 코드 정규형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다. 이렇게 놓으시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인 상태로 만들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 된다. 이거를 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다치 종속을 제거하면 제4 정규형. 그 다음에 조인 종속을 제거하면 제5 정규형가 된다. 뭐 외우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죠? 어떤 정규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노란색 부분을 외워주시고 각각 어떤 정규형에 속하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1정규형부터 5정규형까지 가는데 중간에 BCNF가 3정규형과 4정규형 중간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런 큰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겨서 이상현상이 생겨서 테이블을 분리할 때 정규화가 진행되는 과정은 보통은 한 3정규형까지만 하면 대부분 안정된 형태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나 4정규형, 5정규형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고급 정규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이론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서도 여러분 교재 그 프린트에 있는 페이지에서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물론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에서는 이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근데 정보처리 기능사에서는 이 용어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고급 정규형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1정규형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1정규형 부분이 나오는데 1정규형을 알려면 중간에 함수적 종속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함수적 종속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함수적 종속. 또 종속의 종류에는 크게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으로 나눕니다.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저 완전함수 종속이라는 단어와 부분함수 종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번 시험에 답으로 나왔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이라는 테이블은 학번, 과목 코드, 학년, 성적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면 자, 이 테이블에 자세히 보면 여기 학번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과목 코드 밑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밑줄이 그어져 있다는 얘기는 저 두 개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기본 키를 의미하는 거죠.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하고 모델링하고 공부할 때 기본 키는 원래 한 개만 있었는데 얘는 두 개죠. 그쵸? 이렇게 두 개를 기본 키로 사용하는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복합키라고 불러요. 복합키. 이렇게 복합키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복합키라는 단어도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개념과 이론을 공부하면서도 제가 계속해서 용어 얘기는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이 용어를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보통 테이블 내에서는 기본 키가 한 개로 존재했었는데 이 학생 테이블은 기본 키가 두 개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그죠? 이상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앞서 이제 공부했던 ER 도형이나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학번과 과목 코드를 이용해서 성적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학번과 과목 코드는 둘 다 기본 키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에서 어떤 검색을 한다. 1301A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성적이 나오겠죠. 그쵸? 성적이 수라고 나올 겁니다. 검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또는 1302C라고 검색하면 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학번을 이용을 하면 역시나 학년을 검색이 가능해요. 학번만 조회하면 학년이 검색이 가능해요. 그죠? 근데 과목 코드를 검색하면 학년이 검색됩니까? 안 돼요, 이거는. 왜? 과목 코드가 얘는 A잖아. 그러면 A를 검색하면 학년이 4학년, 2학년 두 개 나오잖아요. 그쵸? 그거는 검색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 두 개를 이용하면 성적을 검색할 수 있고 이거 한 개를 이용하면 학년을 검색할 수 있는 형태의 릴레이션, 테이블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뭔가 문제가 있더라는 거야.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보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학번과 과목 코드 둘 다 이용하게 되면 성적을 조회할 수 있고 화살표가 큰 네모 박스 안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둘 중에서 이 학번 하나만으로 학년을 검색할 수 있다. 화살표가 안쪽에서 이렇게 진행되죠.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전체를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완전함수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둘 다를 갖고 기본 키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를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는 형태를 우리가
완전함수 종속이라 한다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중에 한 개만 갖고 조회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부분함수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선생님 부분함수 종속 상태가 만들어지면 테이블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그거는 일단 몰라도 돼요. 우리 기능사에서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만으로 조회할 수 있는 이게 부분함수 종속인데 이 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되면 그게 제1정규형, 2정규형, 3정규형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분해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떼내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 떼내고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쪼개야 된다는 거야. 지금 그림으로 제가 이렇게 쪼갰죠. 그러면 학년 학번이잖아. 그러면 학년하고 학번하고 얘네를 묶어서 하나를 쪼개내고 그 다음에 학번 과목 코드 성적이잖아. 그러면 학번 과목 코드하고 얘하고 성적하고 이렇게 테이블을 가는 과정. 이게 정규화라는 거죠. 일단 이번 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함수적 종속 다이어그램을 봤을 때 기본 키에 해당되는 두 개 중에서 어느 하나로만 검색할 수 있는, 조회할 수 있는 형태를 부분함수 종속이라 한다면 두 개 전체를 이용해서 조회할 수 있는 것을 완전함수 종속이라 한다. 이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그쵸? 부분함수 종속이 정답이 되는 문제와 완전함수 종속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따가 3정규형 갈 때 이행 함수적 종속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자, 이 두 개의 함수적 종속 관계를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제1정규형부터 찾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이 1정규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선생님 도표도 나와 있고 테이블도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고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설명할 때는 이거 다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우리 기능사에서는 핵심 키워드만 건져내세요. 아주 복잡한 형태의 그림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도서 주문이라는 큰 테이블이 있어요. 이 큰 테이블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면 보세요. 이 테이블 속에서 이 1301 정보처리 300인데 얘가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야. 중복이. 모든 속성값이 원자값 형태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중간에서 자르고 얘를 위해서 1302 사무자동화 200이라는 걸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되고 얘를 위해서 1302 사무자동화 200이라는 걸 한 번 더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뭡니까? 반복되는 속성들을 제거하여 모든 속성값이 원자값 형태로 구성되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이 제1정규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테이블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테이블을 쪼개서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는 거죠. 두 개로. 그래서 도서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을 따로 만들면서 중복을 제거하고 반복되는 속성을 제거하고 모든 속성값이 한 개씩 전부 다 원자값으로 돼 있죠. 그죠? 이런 상태로 만들어주는 게 제1정규형이다.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뭐다? 반복을 제거하고 모든 속성값이 원자값. 이 말이 나오면 답이 뭐다? 제1정규형이다.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앞에 테이블을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드린 거 있잖아.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반복 속성을 제거하고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만들면 제1정규형이다. 이걸 외워두면 된다는 거예요. 키워드로. 그쵸? 자, 그럼 1정규형은 여기까지 하고요. 2정규형 바로 넘어갈게요. 자, 2정규형은 어떤 의미냐? 제1정규형을 만족하면서 이 말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정규 릴레이션의 테이블을 가지고 2정규형 상태로 바로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1정규형이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4정규형이나 5정규형으로 바로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들어요. 항상 단계로 이루어져야 돼요. 비정규 릴레이션 상태를 그죠?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 형태로 만들면 1정규형이 되고 1정규형 돼 있는 그 상태에서 뒤져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면 걔를 2정규형으로 바꾸고 단계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2정규형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2정규형을 시키려면 1정규형에 있는 상태의 그 테이블을 2정규형으로 바꾼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제1정규형을 만족하면서 완전함수 종속 상태를 만족하는 정규형이다. 완전함수 종속을 만족한다는 의미는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림 보세요. 자, 이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미 사실 우리는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두 개가 일단 기본 키입니다.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쵸?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해 보니까 두 개의 기본키가 있으니까 이 큰 기본키 박스 안에 도서번호, 주문번호가 들어있는 거야. 그죠? 이 안에 보니까 도서번호, 주문번호 둘 다 이용해서 주문 수량을 조회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 완전 함수 종속이라 불렀죠. 반대로 이 두 개의 기본키 중에서 주문 번호만을 이용을 해서 회원 번호와 주소를 조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 부분 함수 종속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테이블 내에, 이 테이블 내에 함수적 종속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부분함수 종속을 완전히 빼내고 제거해서 모든 형태가 완전 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면 그게 제2정규형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개념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념 이해보다는 이렇게 1정규형에 있는 이 상태의 테이블을 어떻게 완전 함수 종속 상태를 만족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기 메모하세요. 부분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하는 거. 제거. 이걸 하게 되면 이정규형 상태로 만들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 말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시험 문제에서 이 복합키란 말 한번 나왔다 그랬었죠. 복합키. 도서번호와 주문번호는 둘 다 기본키로 되어 있으니까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복합키로 구성되어 있는 이 두 개가 완전 함수 종속 상태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부분 함수 종속이 있는 이 상태를 떼내버리면 이거 전체가 완전 함수 종속 상태가 되더라 이 말이죠. 자, 키워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자, 키워드 정리하면 자, 1정규형에서 2정규형으로 넘어갈 때는 이거를 외우두라 그랬죠. 부분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게 되면 1정규형에서 2정규형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정규형에서 3정규형으로 넘어갈 때는 이행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행함수 종속 보도록 할게요. 3정규형이죠. 자, 3정규형은 2정규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페이지네요. 조금 짚고 넘어갈까요? 지금 앞 페이지에서 제가 이 2정규형에 대한 설명을 했죠. 자,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었네요. 자, 2정규형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정규형을 만족하면서 완전함수 종속 상태를 만족하는 정규형. 그래서 앞 페이지 적었지만 부분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해서 얘네 두 개가 전부 다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쵸? 자, 이게 2정규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함수 종속 다이어그램이니까 이 부분을 떼낸 거예요. 이 부분을 떼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주문번호, 회원번호, 주소. 주문번호, 회원번호, 주소. 그리고 이 부분을 떼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전체의 큰 테이블을 이렇게 두 개로 분해시킨다. 어떤 과정을 거쳤어? 부분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를 해서. 그죠? 그래서 둘 다 뭘로 만들었다? 완전 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었다. 이게 제2정규형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3정규형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행함수 종속 상태를 제거한다 그랬었죠. 자, 3정규형 보세요. 제2정규형을 만족하면서 이행함수적 종속 상태를 제거하면 3정규형이 된다. 이행함수 종속은 뭡니까? 주문번호가 있어요. 주문번호를 이용해서 회원번호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도 검색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주문번호를 이용해서 주소까지 검색할 수 있는 상태가 되더라는 거죠. 주문번호를 이용해서 회원번호를 검색할 수 있고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검색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얘가 얘를 검색하는 거랑 똑같더라. 그래서 이 부분 이행함수적 종속 상태를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따로 떼내고 이거 두 개 따로 떼낸 거죠. 그래서 이 세 개 형태의 테이블을 앞에 거 두 개 떼내서 이렇게 만들고 뒤에 거 두 개 떼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행함수적 종속 상태를 제거하게 되면 제3정규형이 되더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는 뭡니까? 이정규형에 있는 릴레이션입니다. 이정규형에 있는 릴레이션을 3정규형 상태로 바꾸는 거지 1정규형에 있는 것을 3정규형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순서대로 바꿔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중복을 제거하고 도메인을 원자값 형태로 만들면 제1정규형. 부분함수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으로 바꾸면 제2정규형. 그죠? 이행함수 종속을 제거하면 제3정규형이 된다. 여기까지만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돼요. 그죠?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보이스 코드 정규형 볼까요?
자, 보이스 코드 정규형도 역시 키워드만 기억하면 돼요.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인 정규형 상태로 만든다. 자, 설명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에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만든 형태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인 정규형이다. 모든 결정자가 후보 키이다. 자, 개념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이 테이블 자체가 뭡니까? 회원번호가 있고 과목명이 있고 담당 강사가 있어요. 회원번호라는 것은 학생들이겠죠. 여러분 같은 학생들이 정보 처리를 들으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강 신청을 정보 처리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한단 말이야.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 조대호라는 강사가 선생님이 나는 이번 학기에 정보 처리를 강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먼저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강의를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무조건 정보 처리라는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그쵸? 그게 바로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이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얘네들이 전부 다 후보키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담당 강사가 먼저 과목명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회원번호가 회원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개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이블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이 강사들이 어떤 과목을 수업을 하겠다라고 먼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테이블이 돌아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이제 보이스 코드 정규형인데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정규형이 무슨 정규형이냐? 그러면 BCNF, 보이스 코드 정규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자, 그러면 4정규형은요? 4정규형은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이게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 볼 필요 없어요. 우리 기능사에서는 이 설명 자체가 시험 문제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그러면 다치종속 또는 다중종속을 제거하는 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믿으세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제4정규형이다. 이렇게만 찾을 수 있으면 돼요. 그죠? 다치종속이 뭐냐? 하나의 속성값에 여러 개의 속성값이 종속되는 경우 다치, 다중, 여러 개잖아. 그쵸? 하나의 속성값에 여러 개가 종속되는 경우를 다치종속이라 한다. 이 다치종속을 제거하는 게 4정규형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안에 내용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쵸? 자, 마지막 가도록 하죠. 자, 마지막 5정규형입니다. 자, 5정규형은 조인 종속 상태를 제거한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자, 5정규형. 다시요. 자, 5정규형. 자, 5정규형은 이 조인 종속 상태를 제거한다. 역시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안에 있는 개념 설명은 제가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수업할 때 설명드렸던 예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제5정규형은 조인 종속 상태를 제거하면 제5정규형이 되더라. 이것만 외워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앞부분으로 가서 정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번 시간에 공부한 정규화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이것만 달달달 외우시면 정규화 관련 문제는 틀릴 일이 없어요. 첫 번째 뭡니까? 정규화에 대한 개념. 그럼 정규화는 왜 하느냐? 목적은 이상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이상현상의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 이렇게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정규화 과정은 비정규 릴레이션부터 1부터 5까지 정규형이 있는데 1정규형 만들 때는 모든 도메인의 원자값, 2정규형은 부분함수송수 제거, 3정규형은 이행함수송수 제거, 4정규형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보이스 코드, 제가 말을 빨리 하니까. 자, 보이스 코드 정규형은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 제4정규형은 다치종속 제거, 제5정규형은 조인 종속 제거.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규화는 끝.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퍼펙트하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뿌듯해요. 그죠? 자, 여러분 정규화 문제는 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맞출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규화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테마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 우리는 지난 1강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전반적인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난 2강에서 무결성, 키와 무결성을 공부했고요. 3강에서 모델링을 공부했고 이번 4강에서 정규화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고 마지막 6강을 통해서 나머지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고급 용어까지 간략하게 외울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보처리 기능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과목의 만점은 20점입니다. 여러분들의 20점 중에서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문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당 배점이 4점이기 때문에 16점은 완벽하게 맞는 그런 목표로 학습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 이상현상과 정규화에 대한 개념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5강에서 SQL의 DDL, DML, DCL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제어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활기찬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